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있는 가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항공 쪽에 계시든지 여행사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직장에 근무도 못하는 상황까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모로 경제적 상황이 좀 쪼들리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집합건물에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어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국내나 국외 정세랑 우리 집합건물도 좁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진심과 진실을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집합건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있어보면 있죠. 많은 단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선동을 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신 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죠. 막무가내식으로 민주적 절차도 안 거치고, 오히려 이게 소유주 여러분들, 입점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분파를 만들고 이간질 시킨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이게 전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시행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시공사가 어떻게 들어오고 신탁사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엮어져 있고 수익은 어떤 구조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차후에 관리단위 조직이 되었을 때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은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데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용 증명서부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소유주분들과 입점주분들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또 민주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소유주 입점주들끼리 이간질 시키지 말고 그러려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진실과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진실과 진심이라는 그 속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뭘 내포하느냐 하면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있죠. 좀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는 법률이라든지, 제가 말은 법을 이제 전공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찾아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같은 경우도 좀 알게 되면 있죠. 여러분들이 함부로 안 하거든요. 함부로 안 하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방향은 여러분들이 다 잡고,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경우에 변호사한테 맡겨야 될 건 또 맡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단에서의 이렇게 단체라고 하는 소유주분들의 단체인 관리단을 잘 운영을 하는 이런 사항도 있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민주적 절차를 거친 다음에도 반드시 밴드라든지 카페 이런 걸 만드셔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은 소유주 입점주분들의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수렴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최후해서 그것도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건물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간 매개체 역할로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소유주분들한테, 그리고 소유주분들의 이게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이 권익에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관리단에 있는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유주분들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변자 역할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그런 부분들, 그뿐만 아니고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사가 어떻게 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귀에 여러분들이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투자 목적을 위해서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해서 관리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바인데 소외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곧 느낄 분들이 계실 거고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참 이게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자분들 뿐만 아니고 관리업체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운영사도 그렇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남들이 죽든 말든 피해를 입히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면 남들끼리 싸우도록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요것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요 가수는 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요런 말을 했다더라 하면서 있자 이간질을 시키질 않나.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봉사직이고 당연히 소유자 입점들보다 더 낮은 자세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낸대 하면서 말이야, 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소위 말해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뭐, 내쳐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있죠. 그런 걸 많이 겪는다고요, 여러분들. 나는 관리단을 조직할 때도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서민결에서 받을 때 보면 또 네가 뭔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그 심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동물처럼 먹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진실과 진심,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위안이 좀 됐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어떤 관리단 조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관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 때, 또 어떤 시행사든 뭐 어떤 시행사 앞잡이들이 이렇게 엄해를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소유자들끼리 뭐 엄해를 하는 게 의해서 여러분들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진실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과 어떻게 우리가 소유자분들의 의사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법에 있는 규정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안에서는 소유자분들의 의사, 그리고 입점주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과반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설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무대포 정신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오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거부터 있죠. 재산이라든지 여러분들 거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도움을 드리고 싶은 지인분들에게 대해서만 잘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걸 어쩌게 합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고 뭐가 마음대로 설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든 작든요. 떠나가지고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두보십시오. 아셨죠?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랜 경험인데 이 관리단을 저는 항상 만들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하다가 또 다른 곳한테 넘겨드리고 다른 곳에서 또 그 투자를 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심과 진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확하게 그런데 그 법에 있는 규정 그런 걸 지키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있죠. 시간 지나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게 본인한테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전체 소유자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한 짓거리가 있죠. 결국 손해배상 청구되고 별별 짓을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요. 그런 경우는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관리단을 만들면서 몇 군데서 이러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랬다고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막 마음대로 설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절차가 좀 문제가 생기면 집회를 다시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 그래 안 해도 된다. 법률적으로 법으로 그냥 뭐 고소하면 된다. 뭐가 어떻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상 본인 보고 책임을 지라면 책임도 안 지고 근데 무대포로 가거든. 근데 그쪽에 또 사람들 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동조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실제 그래요. 준비위원회 조직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한 패거리 돼가지고 그냥 막 변호사들이 알아서 잘해줘.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호사들이 현장을 모릅니다. 사장님. 제가 더 잘 알면 알았지 변호사가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뛰어가는 사람은 현장에서 그걸 오랫동안 경험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분들은 소송 대리인으로서 잘 하시죠. 그런 거는 맡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늘 그 말씀은 그런 겁니다. 좀 힘드신 분들 있죠. 소유자나 입점주 여러분들 관리비 때문에 또는 누수가 되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시고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문제가 아닌데 관리단 자체 관리사무소의 문제든지 아니면 관리위원들이 문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문제든지 거꾸로 또 관리인과 관리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소유자분들이나 입주민들이 또 엄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간질시키고 엄해하는 사람들은 있죠. 반드시 문제 발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거부터
챙기시고, 더욱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부터 있죠. 바로 서십시오.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홀로 서기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부터 일단은 세상을 아셔야 되잖아요. 집합건물을 있죠. 여러분들이 서서히 눈을 뜨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알게 됩니다. 거의 다 알게 됩니다. 확실히 눈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둑놈들이 참 많다. 사기꾼들이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안 벌다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첫째가 우리 사기를 당하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비싸게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내가 알고 비싸게 사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알고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했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자기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실수를 하면서 거기서 뼈저리게 이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있죠. 다시 일어서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여러모로 아마 특히 집합 건물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이권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권만 가고 남들을 피해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것부터가 챙기십시오. 하셨죠? 그런 것부터 진행을 하시고 막무가내 식으로 막 그 행위를 마음대로 일삼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들 건물이 아닌데 마음대로 일삼고 공영부금 무단회수나 해삼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특히 관리업체는 더 그렇고요. 막 하여튼 이래 저래 있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죠. 인간고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더 길게 보시면 반드시 그래 돼요. 그 부모가 죽든지 자기 자식이 차 받쳐가 뒤지든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되든지 영혼을 좀 먹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떨 때는 화를 낼 때가 있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막 화를 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전화를 주실 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맞춰줘야 되고 그거 왜 당신 거냐고. 당신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관리위원들한테도 전화가 오시면 왜 당신 거냐고 이게. 우리 소유주 거지.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황당해 하실 때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제가 어떻게 화를 내느냐 하면 지금 고치면 다음부터는 다른 입점주 소유주분들 피해를 안 주고 그분도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삶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해왔던 것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 자문을 해주고 있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기업체들 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저는 뛰면서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한 호실 또는 2개 호실 이렇게 사신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 얼마나 그 퇴직금 받아서 고민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 좀 그 자살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좀 수익금을 내기 위해서 알뜰살뜰 사시잖아요. 예.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좀 애가 쓰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떨 때는 화를 잔뜩 내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겠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처음에 좋은 말을 하다가 안 되면 바른 길로 가도록 되게 이렇게 엄하게 있죠. 그때는 뭘 할 거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고쳐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여삐 여기 주시며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오늘 요약하자면 여러분들 진심과 진실입니다.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억울한 개인적인 피해는 반드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문자를 보내시고 저도 좀 바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보낼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전화한다든지 기본 예의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예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 예의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보면 알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기본 예의는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있는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스스로가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기초 체력을 좀 튼튼히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으면 집합건물이면 집합건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실질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지식 말고 실질적인 거. 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실질적인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좀 많이 좀 가지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권을 적어도 사기는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할 수 있도록 그와 더불어서 이제 투자를 좀 수익을 좀 더 내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늘 있죠. 여러분들 파이팅을 제가 외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되시기를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부탁이겠죠.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과 지금 오늘이 목요일밖에 안 됐는데 그 주말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말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 방송을 조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바르게 하시자는 겁니다. 바르게 꼭 여러분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인정을 하시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인간된 도리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있죠. 양아치처럼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당합니다. 반드시 그래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공대 출신이 됐잖아요. 근데 법을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된 거고 예전에 이렇게 실전에서 공부하게 된 거고 이랬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드라마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드라마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지만 이태원 클라스 있잖아요. 드라마. 참 거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아버지가 미소를 짓고, 그러면서 자식이 반듯하게 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저는 참 드라마가 감명이 돼서 몇 번 봤었거든요. 음악도 좋았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죠.
여러분들. 진실과 진심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 드라마에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좀 볼 때 좀 그렇게 한번 좀 살아갔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